안녕하십니까, 도공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일 토요일입니다. 이곳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도로변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늘도 국민으로서의 주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가 운영을 요구하는 집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4개의 현수막과 한 개의 배너를 설치하고 집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곳은 보행자 통로입니다. 뒤쪽으로 이동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잔뜩 흐려 있어요. 조금 있으면은 비가 온다는 비 소식이 있긴 한데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지금 오늘이 3일절입니다. 2025년 들어와서 벌써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째 들어서는 첫날입니다. 지금 광화문에는 많은 분들이 자유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뿐만 아니라 대한문, 그리고 여의도, 마로니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자유시민들의 집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방송 마치고 나면은 바로 마로니에부터 다녀오려고 합니다. 예, 개미도시님, 사랑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문장님께서 1등을 놓치셨네. 어쨌든 이렇게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문을 열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 그래서 지금 우이 벌써 입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비가 올지 몰라서 우이는 벌써 걸쳤어요. 방송 끝나고 나면은 또 마로니에 쪽으로 갈 거니까 비 준비해가지고 다녀야죠.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직무 복귀를 염두에 두고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리고
정책들을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사랑님 그게 아니고요. 이거 11시 11분으로 해놓고, 아니 1시 11분으로 해놓고 방송을 일찍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멍청하게 그거 시간을 잘못 맞췄어요. 저는 1시에 맞춰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시 11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급한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 도와주고 있는 거 고생한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수문장님께서 이렇게 멍청한 사람 도와주느라고 고생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광화문과 여의도에 미국에서 CPEC에 연설을 하셨던 박사들도 몇 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SNS로 대부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거 예측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색다른 또 파격적인 연설을 할지 모르니까 방송 끝나고 나면 저도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대통령실에 또 지금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고. 그런데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 종중 매국노들이 이렇게 쉽게 당하진 않아요. 분명히 여러 가지 모략들을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종중매국노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죠. 분명히 여러 가지 모략이 있을 수 있고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이야기하는 거, 분위기 띄우고 있는 거 어떤 페이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에게 안심감을 심어주고 또 국민들이 소홀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거하게 뒤통수를 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단정을 할 수 없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그다지 희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변론에 참여해서 또 그 변론을 직접 챙기고 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들, 의지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헌법재판소에 진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고서 변론에 참여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직무 복귀를 하게 되면은 세대를 아울러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던 이야기. 저는 처음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확신하고 있었지만은 그 직무 복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직무 복귀한다는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이 판결을 지연시키려고 했었으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지연시키려고 했을까요? 헌법재판소 판결을 믿지 못하고 미국에서의 지원 사격을, 미국의 행동을 확신했으니까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서 손 써주기 전에, 미국에서 지원 사격하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버리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미루려고 계속 지연작전을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우파 유튜버들은, 또 많은 변호사들이나 학자들은 당연히 탄핵 기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뭐 증거, 요즘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었고 헌법재판소가 법과 절차를 어기고 있고 때문에 탄핵 기각이 확실하다고, 확실시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직무 복귀에 대해서 분위기를 띄워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느닷없이 탄핵 인용이라는 뒤통수를 쳐버리면은 국민들 많은 자유시민들이 실망을 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어떠한 폭력적인 상황까지 불러오게 되면은 또 저 종중 매국노들이 경찰이라는 무력을 투입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탄핵의 판결에 승복할 수가 없다고, 헌법재판소 자체가 불법 집단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메시지가 점점 강력해지고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죠. 미국의 보수정치행동이라는 시팩의 주최자인 매슐렛이 어제 그렇게 밝혀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중국의 기술로 운영되고 있다고. 즉 중국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부정선거에 중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독일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고, 그리고 미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미국의 무력 개입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개미도시님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이 스스로의 주권과 자유를 외쳐서 찾아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국민으로서의 주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누가 배려해주고 양보해줘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배려와 양보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허상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주권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스스로가 지키고
또 뺏기면은 쟁취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대가 없이, 노력 없이 자기의 주권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 자유시민들, 뭐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도 정신 놓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민으로서의 자유와 주권을 상대방이 배려해주고 상대방이 양보해줘서 누리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오늘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서울에서 외치고 있는데, 개 중에는 몇 명이 예 송정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겼다고 자만하고 있어요. 벌써 이 자만에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직무 복귀하는 그 순간까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또 점점 더 크게 외쳐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말 그대로 승기를 잡았다면은 이 승기를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헌법재판관들, 지금 우리 자유시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을 더 압박을 해서 탄핵 각하를, 탄핵 기각을 이끌어내냐 중요한 관건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커다란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자체가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꼭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밀어붙이고 우리 자유시민들이 좀 더 외치면은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서 탄핵 기각과 혹은 탄핵 각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예, 저도 그거는 분명히 공감합니다. 우리 수많은 자유시민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와서 태극기 들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재판을 하라고 외쳐서 그들을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서 탄핵 각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 좋죠. 이거는 이상적이에요. 그냥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가에서 나 통용이 되는 그런 상식적인 일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거 상식적인 상황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현 상황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중국을 등에 업고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꼭두각시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엊그저께 27일 날 판결 보셨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자유시민들이 나와서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의 법의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 했죠? 파리가 손바닥을 비빈다고 해가지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저자들이 자유시민들의 함성에 조금 움츠려들고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것들이 자기네들의 이념과 자기네들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엊그저께 나온 판결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진짜 이것들이 부끄럽고 염치가 있는 자들이라면, 진짜 사람의 탈을 쓰고 염치를 아는 자들이라면은 목요일 날 그런 판결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목요일 판결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이라는 자를 지금 저 대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위헌이 아니라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왔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판결에 4대사가 아니라 이 판결이 인용됐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재판관들이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가 없어요.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지금
요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이 나온 것은 두 가지, 커다랗게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헌법재판관 추천한 거 여야 합의하에서 국회 차원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라 야당이 대가리가 많다고, 오염된 대가리가 오염됐지만은 그래도 대가리 숫자가 많다고 야당이 추천한 거 아닙니까? 국회가 추천한 게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당이 추천했더라도, 추천 국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대대행위, 대행도 아니고 대행의 대행이 그것을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권한 침해라고 판결을 낸 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고 내놓은 판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판결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회가 추천한 것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의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권한 침해라고 판결 나왔는데, 그것을 또 보수나 진보가 아닌 인용이 됐다는 거. 이 판결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선관위의 수많은 비리행위, 부패행위, 범죄행위를 감사원에서 감찰을 했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판결한 거, 이건 더 심각해요. 아무리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당연히 감사원에서 감찰을 할 수 있어야죠.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감찰을 할 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폐악질을 저지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들의 혈세를 뽑아 먹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선관위는 완전히 가족회사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이런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마저
선관위에 감사를 위원이라고 덮어주고 있는데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계엄의 필요성과 계엄의 당위성을 인정을 했는데 그런 판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는 이건 역시도 판사들이 인용을 한 겁니다. 판사들이 인용을 한 것은 여섯 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만이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헌법재판관들이라고 하는 거 편 가르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지금 저 여의도에 있는 것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이 야당 짓거리하고 야당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그 좌파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판결을 내고 있는데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제 그저께 나온 판결 두 개 다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정신에 따라서 재판이 된 것이 아니라고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재판한 것이 아니라 지들의 이득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면은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판결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이득에 따라서 야합을 해서 판결을 하고 있는데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 필요한 거냐는 소리예요. 그것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판결을 왜 이런 자들의 야합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아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렇게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자꾸 기대하고 판결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헌법재판관들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이
전부 다 태극기 들고 모여도 지금 자기네들이 결정해 놓은 판결 뒤집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자유시민들이 좀 더 강력한 압박이 있어야 저자들이 헌법재판관이라는 것들이 이거는 뭐 법의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상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것들 그냥 힘으로 압박을 해서 판결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미국에서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보고 미국에서 어떤 개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서 우리 자유시민들의 열정으로 판결을 뒤집어서 탄핵 기각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거고, 이렇게 수많은 자유시민들이 나와서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자기네 이득에 따라서 탄핵 인용을 하면은 그때서는 미국에서 실질적인 액션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처음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조금치도 기대 안 했던 거 분명합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뒤통수를 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미뤄왔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재판 전에
미국에서 분명히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미 국방부 장관 며칠 있으면은 한국 방문합니다. 한국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접촉을 어떻게 해서든지 접촉을 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 이후에는 바로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판결 전에 뭔가 행동을 해야 되니까요.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그거 뭐 지난 며칠 전에, 어제였죠? 그저께인가요? 대통령실에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경찰 조직 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충성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인사이동을 했고, 이것이 함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그거거든요. 지금 경찰 승진하는 거, 경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승진시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승진 대상자를 정리를 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보내고, 행안부 장관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 장관도 공석이고 대행이고, 대통령도 공석이고 대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의 승진, 그것도 고위직의 승진인데, 그리고 이런 것을 행안부 장관의 대행이 대통령의 대행에게 결재를 받아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자들이 하고 있는 짓은 오히려 페이크로, 거짓으로 예,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할게요. 페이크로, 거짓으로 지금 국민들 안심시키고 탄핵 재판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무리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좌파들이요, 특히 좌파들이 매국노 짓을 할 때는 그 어떠한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어제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분명하게 중국에서 선거를 운영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친중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 쿠데타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오래전서부터 이 탄핵은 종중 매국노들이 중국을 등에 업고 중국에 적대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레짐 체인지라고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독일도, 외국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거, 이건 확신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가 낙관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비행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화재 사건과 비행기 사건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이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항공 기술이나 공항이 특별하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항공사고가 미국과 한국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뭐 화재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중국에 의한 중국의 포섭된 자들이 사보타주를 일으키는 거라면요, 즉 테러라면은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의 모든 덤투기를 씌워버리면은 이것이 바로 뭐 미국에서 지금, 아니 미국이 아니라 이건 독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라고 독일에서 나왔어요. 이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일으키고 있는 테러라면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공산주의자들, 특히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자들, 이 자들은 그 어떠한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 그 어떠한 짓이라도 할 거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3.1절 진짜 106년 전에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외치는 그런 집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근데 지금 106년이 지난 지금은 중공의 침략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외치는 그런 날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마로니에로, 서울역으로, 시청 앞으로 모여서 외치고 있는데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적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고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수문장님께서 문 닫으신다고 또 하시네요. 예, 저도 오늘은 빨리 마치고 광화문 쪽으로
서울역 쪽으로 나가봐야죠. 지금 나갈 겁니다. 열기를 우리 자유시민들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나가서 화상을 입어보려고 합니다. 화상 입을 수 있을까?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하지 마십시오. 정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 저자들은 그 어떠한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자, 오늘 현장 방송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쪽 저쪽에 다니면서 그때그때 방송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날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히 쉬십시오.